석가지혜. 지금부터 배워볼 것은 작업하기 편한 환경, 파워포인트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꼭 하고 가야 하는 그런 기본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설정인데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게 되거나 날아갈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파워포인트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뿐만이 아닌 다른 이하 버전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셔서 여기에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갔더니 여기에 일반, 언어 교정, 저장 뭐 여러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을 눌렀더니 여기에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간격을 말하는데요. 내가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컴퓨터 내에 자동으로 이 부분까지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분도 괜찮기는 하지만 안 좋은 점으로 말하자면 한 9분 59초까지 작업했던 게 뭐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강사로서 추천하는 것은 한 5분 정도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3분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분 정도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눌러봤고요.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장을 안 눌러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장은 항상 눌러줘야 되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꺼지거나 진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만 있는 것일 뿐이지 무조건 저장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영이 저절로 바뀐다면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 파워포인트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TPM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한 T, P, 이응.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영어로 나오지 않고 저절로 한글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적히긴 하지만 이게 한글 같다라고 할 때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바뀌는 작업인데요. 이게 은근히 되게 귀찮고 그리고 짜증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는요, 왼쪽 상단 파일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언어 교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어 교정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자동 고침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자동 고침 옵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것을 눌렀더니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 두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 고침, 뭐 여러가지 고칠 수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장의 첫 글자를 꼭 대문자로, 이것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해볼 것은 한영 자동 고침을 해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영 자동 고침을 누르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마지막 파워포인트 옵션에서도 확인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자동 고침 옵션이 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TPD, 네, 저절로 고침 옵션이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정해 볼 수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건 뭔가요? 한글이라든지 워드 같은 것들, 다양한 모든 단축키들 중에서 컨트롤 Z, 뒤로 돌아가기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횟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 파일로 들어가서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고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안에는 다 20번으로 되어 있어요. 즉 20번밖에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을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있으면 최대 150까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꼭 150으로 바꿔주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바꿔주고 가셔야 해요. 자, 이것을 바꾸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는요, 한 번만 설정해 주면 파워포인트를 지웠다 새로 깔지 않는 이상 한 번만 설정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바꾸신 뒤에 확인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저절로 설정이 됩니다. 이번엔 네 번째 문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글꼴 저장을 시키고 싶을 때, 즉 다른 컴퓨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글꼴이 깨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 상단 파일로 가서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옵션을 들어간 뒤에 여기에 저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컴퓨터에 내가 적용했던 그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 글꼴이 깨지지 않게끔 해주는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모든 문자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것은 다른 컴퓨터 가서 글꼴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읽기 전용으로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모든 문자 포함은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글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 같이 저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용량이 조금 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할지 고민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요, 대신 단점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 때마다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파일마다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파일 만들 때 깜빡하지 마시고 꼭 저장을 선택하시고 작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만 쓰이지는 않죠. 인쇄할 때도 쓰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고화질로 그리고 고품질로 인쇄하고 싶을 때 그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설정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 파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옵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옵션에서 고급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인쇄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절로 고화질로 인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본 설정을 해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